111쪽 질문 있으신 분, 111쪽. 여기 들어올 거 아니야? 112쪽 질문 있으신 분, 113쪽 질문 있으신 분, 11번이요. 자,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11번 같이 풀어봅시다. 지금 보면은 구소문서 수가 지금 3개짜리인데 공기전자상이 2개인 친구가 있대. 그러면 대칭 구조를 껴야 되고, 그 다음에 2주기니까 2주기면 CNOF이 중심 원자가 짝수로 들어가야겠지. 중심 원자가 짝수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 양쪽에 산소가 됐든, 그 다음에 짝수 이렇게 해야지 대칭 구조를 끼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운데 홀수가 들어가 버리면 필요분자수 3개니까 OF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 맞죠? 그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대칭을 띄려면 가운데가 짝수여야 돼. 알았죠? 그래서 공통으로 5가 들어가야 되니까 공통으로 얘도 5고 얘도 5고 얘도 5야.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5를 포함한 이 친구들인데,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게 누구야? 지금 C랑 F거든? 그러니까 C랑 F야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상 필요한 전자수가 가장 많아야 되니까 C여야 돼. C. 알았죠? C에 그러면 5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필요 전자수가 4개인데 산소가 2개를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물질 몇 개가 더 와야 돼? 2개가 더 와야 되거든? 그러면 누구만 와야 돼? 플로린이야. 알았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쌍이니까 얘도 네 쌍이니 얘 두 쌍이어야 돼서 얘는 OF2여야 돼. OF2가 공유 전자쌍이 두 쌍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가 CO2. 자, 정리를 해보면 Y는 O, 그 다음에 X는 F, 그 다음에 Z는 C. 됐죠? 자, 요거 추론하려고 했던 게, 이거 추론하면서 요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없고, 중심 원자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필요 전자수가 짝수여야 돼. 알았죠? 그래야지 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니 기억가는 OF2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F가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분자 모형을 말했더니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구분형이고, 그냥 인차는 각도는 몇 도가 될 것 같아? 살각, 이 각도 얼마 돼? 비공유 전자쌍도 하나로 본다 했지? 그래서 결합 방향이 2개, 비공유 전자쌍 2개니까 합쳐서 몇 개? 4개인 거잖아. 그러면 뭐 3면체지. 3면체면은 109.5도, 107도, 104.5도 여야 되죠. 그죠?
비공유의 전자쌍 하나당 2.5도씩 감소해야 되니까 이 친구 얼마? 104.5도. 이거 4개 어떻게 구했어요? 결합 방향이랑 비공유의 전자쌍 해가지고 4개면 입체 구조야. 맞지? 알았죠? 됐고 그 다음에 니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물어봤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이거 보니까 비공유 전자쌍 있으니까 극쌍이고 CO2면은 이거 무극쌍이고 그래서 니은 보니까 니은은 강화 넣어야 된다. 틀렸죠? 디귿 분자당 X 원자수를 물어봤거든. 분자당 X 원자수 그러면 이 친구는 Y가 오니까 YX2 여기 Y가 오니까 ZY2 그리고 반은 중심원자가 C가 Z니 Z 그 다음에 Y 그리고 플로린이 X2 이렇게 그래서 분자당 X 원자수를 보니까 뭐야? 둘이 뭐래? 분자당 X 2개 있고 분자당 X 2개 있으니까 서로 어때야 돼? 같죠? 그죠? 그래서 바다가 같아야 돼요. 잘 정리해 주세요. 수요일이라서 오늘 뭘 하나 해야 될까? 그 말해줬나? 그 지역의사제 여러분부터 시행입니다. 맞죠? 좋습니다. 운이 좋군요. 지역의사제 하면 2,000명 최소 증원, 최대 4,000명 증원한대요. 이건 주소역부터 돼요. 그래서 현재 의사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5,000명 될 거예요. 5,000. 최소 5,000. 많으면 이제 7,000. 그러면 아마 이로 시행되면 상위 6%까지 서울대 가지 않을까. 맞아. 이제 6%가 서울대 가는 시대가 이런. 그래서 잘 해보세요. 알죠? 지역의사제 이제 하면은 뭐 전대 나오면은 전대에서 전국 광주에서 10년 살아야 된대. 지역의사제 하면. 전체적으로 나오는. 네. 지역의사제로 합격하면 그 일반 전대 또 의사 따로 있고 티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장 혜택 볼 동네는 사실 강원도예요. 강원도가 의사가 없어가지고 진짜 없어서 강원도는 아마 혜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럴 때 꿀을 잘 빨아요. 항상 한 9년 전에 학종 막 생기고 가장 이득 본 친구들이 어느 친구들이었냐면 그 성균관대 반도체 공학과가 진짜 완전 꿀이었거든요. 그 진짜 핵꿀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3등급 초반 그러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23%. 네. 맞죠? 그러니까 막 그 교육과정 생기면 그거 타겟팅으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진짜. 그때 3등급 초반까지 갔습니다. 성균관대 반도체 공학과. 맞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겼을 때 잘 활용합시다. 잘. 왜냐면 채점 기준이 막 뭐 타이트하게 정립이 된 게 없으니까 의외로 구멍이 많아요. 맞죠? 의외로 구멍이 많아서 지역의사제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수업 때도 말해줬지만 아마 여러분은 상관없는데 여러분 이후에 10년 후 세대들은 아마 의사가 도둑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0년. 왜냐면 지금 전문의 사태 때문에 전문의 그만두신 분도 많고, 알았죠? 전공이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전문의가 지금 입학해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졸업할 때까지 10년 동안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졸업하고 이제 10년 뒤면 의사가 좀 남지 않을까. 그때는 좀 눈치를 좀 잘 봐야 될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때 한번 말해줬나? 미국이 우리나라 학위를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루트로 좀 갈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미국으로 가기 쉬울 거야.
근데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서 참고로 그래서 미국은 의사가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간호사가 인기가 더 많아요. 왜냐면 간호사는 책임이 거의 없고 의사는 책임이 좀 많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하면 좋을 것 같아, 솔직히. 한 10년 빡세게 벌고 여러분 은퇴하세요. 월급이 워낙 세니까.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112쪽 의사가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114쪽 질문 있으신 분 혹시 114쪽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여러분은 아마 플랜만 잘 짜면 웬만한 직업은 다 할 거야. 왜냐면 지금 60세 분들이 은퇴하잖아요. 그죠? 은퇴하니까 사람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 좀 미리 설계만 잘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니까. 제가 말하지만 곧 있으면 모든 게 풀립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없어져요. 진짜로. 자, 페이지는 129쪽. 그때 129쪽 했나요? 129쪽 했나요? 128쪽은 했죠. 129쪽은 안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몰롱도 보여봅시다. 몰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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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좀 다르죠. 자, 몰롱도 이제 몰은 알 거고, 몰롱도는 이제 수용의 수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안녕.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얘를 자, 만약에 누굴까? 포도당 설탕 0.1몰을 녹여서 수용액 0.2리터를 만들었다. 그랬을 때 물론도구이라 물론도. 그러면 이제 0.2리터인데 수용액이 그 포도당이 0.1몰 들어있대요. 그러면 1리터 기준으로 하려면 수용액을 늘려야겠죠. 똑같은 애 가져와야 돼. 똑같은 애. 물만 가져오면 안 되고 똑같은 애 이렇게 가져와서 알았죠? 이렇게 쫙 하면은 이 친구 수용액 1리터일 때 포도당 몇 몰 되나? 포도당 0.5몰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도 0.1몰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0.1몰. 여기도 0.1몰까지 와야 되고. 누구? 용질.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런 친구, 이런 상태를 우리가 0.5몰 농도라고 부릅니다. 물농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에 보면 몰농도는 책에 안 나와 있지. 그 앞에서 우리 몰농도 배웠죠. 잠깐만. 이게 올해 교재 편성이 조금 그래. 얘가 좀 상태가 안 좋거든. 이해해줘야 돼. 알았죠? 여기 사람들도 처음 만드는 거라서. 안 배웠네. 그래서 수용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아마 뒷부분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몰롱도가 언급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알려주고 언급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책 몇 쪽이냐면 129쪽. 예시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소금 물이 있습니다. 소금물이 0.2L 있는데 이때 용지르 몰수가 X예요. 알았죠? 이 친구의 몰롱도 구입을 해. 몰롱도. 그러면 이 몰롱도 구하려면 이 친구 얼마일 때 1리터 기준이잖아. 그래서 5배 커졌으니까 이거 얼마야? 그러면 5x 몰이어야겠네. 그래서 몰롱도는 그러면 5x 몰롱도. 알았죠? 백업정 비례식으로 하면 됩니다. 알았죠? 네, 이번에 어려운 거 하나 읽어봅시다. 자, 만약에 소금을 X리터에 용질이 0.1몰 들어있대. 이 친구는 몰롱도 구해보래. 몰롱도. 그러면 소금물 1리터 만들려면, 그렇죠? 그러면 X배 작아졌으니 X배 작아져서 X분의 0.1몰 있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이 친구는 10X분의 1몰이네. 그래서 몰롱도 얼마냐면 10X분의 1 몰롱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쉽죠? 하나만 더 내줄까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질문 있어, 혹시? 이 그림 뭐냐고. 이 그림 뭐냐면 포도당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봤어. 포도당 0.1번. 그래서 1리터 만들려고 하니까 0.2리터를 5개 가져온 거지. 그래서 용질 0.1몰, 용질 0.1몰 이렇게 해가지고 용질 0.5몰. 그러다 보니 총 1리터에 용질이 0.5몰 들어있으니 이거를 몰롱도로 할 때는 0.5몰롱도라고 한다. 알았죠? 자, 힘들죠. 어떡하냐. 여러분 고생합시다. 간단히 적어주세요. 왜? 얼마 전에 저기 음식점 갔더니 서빙을 이제 완전 로봇이 하더라고. 지금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실 천연가스 산 이유가 물가가 오를까봐 샀는데 제 거 돈이 날아가 버리네요. 물가도 올랐는데 내 돈은 날아갔네. 이게 창조 경제죠. 아무튼 좀 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벌고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주식도 오르고 혹시 이야기 들어봤죠? 이게 참 여러분 진짜 공부 많이 하세요. 진짜로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지금 혹시 구원말 저기 그냥 한국이 일본한테 먹혔죠. 뭐라 했지? 일제강점기 그때 먹힐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사실은 통화 가치가 마지막에 사라져 버리거든요. 조선에서 돈을 막 찍어야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감당 안 돼가지고 또 민심이 이반돼가지고 나라가 사라지는데 좀 기여를 했어요. 근데 어쩔 때 그러냐면 기술이 너무 혁신적인데. 이제 기술이 너무 혁신적이면 사람이 일할 게 없잖아. 다 로봇이 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라는 통화를 최대한 남들이 눈치 안 가게 잘 찍어내야 돼.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그걸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감흥이 좀 안 오시겠지만 이제 핸드폰이 한 달 후에 300만 원 됐다가
그건 좀 너무 심하다. 1년 후에 300만 원 되고 1년 후에 400만 원 되고 1년 후에 500만 원 되고 내 월급은 그대로고 그런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남 전쟁 터졌을 때 옆에서 꿀 빠는 거밖에 없어요 진짜. 맞아.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안 터지기만 바라는 거밖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뉴스 보니까 그 미국이 국제보건기구 탈퇴했더라고요. 봤어요? 사실 말해줬나? 그 뭘 의미하는지.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돈 없으면 빨리 죽어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미국 원래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의 핵심은 이제 그 자연선택이 자연. 강력한 자연선택을 돈으로 한 거죠. 돈이 없으면 빨리 가세요. 마중 못 가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래도 인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자연 선택을 거부하는 게 복지죠. 근데 복지국가가 잘못되면은 어디로 빠져요? 공산주의로 빠지죠. 그래서 미국은 강력한 자연 선택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왜냐면 미국이 세금이 너무 세요. 미국이 세금이 대충 나온 40~50% 돼요. 40%. 알았죠? 재밌겠죠, 여러분도. 최저시급이 10,000원인데 세금이 5,000원. 재밌겠죠? 아마 지금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들도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은 세율이 거의 50%예요. 근데 돈을 조금 벌어도 50%는 좀 심하긴 한데, 아무튼 뭐가 미국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원래부터 이랬었고. 자연선택 재밌죠? 자연선택. 내가 선택되면 되지만 선택 못 당하면 그렇죠. 그래서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식을 많이 쌓으세요. 진짜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맞죠? 자, 이제 우리는 129쪽으로 가봅시다. 129쪽. 화학평형의 특징으로 한번 가볼게요. 화학평형의 특징.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가역 반응은 화학평형에 도달한다.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하며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됐다. 필표 쳐줘요. 농도가 일정하게 이 농도가 용질의 몰수가 아니고 몰농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질 때 동급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밑에 봅시다. 4번. 화학 반응의 개수 B는 화학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하거나 생성된 물질의 농도. 알았죠? 요거 몰농도랑 관련이 있대요.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의 개수 B는 화학평형 상태에서 존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비와는 관련이 없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있어봐. 얘는 그게 없네. 기다려봐요, 여러분. 얘는 그게 뒤에 나오네요. 여기만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나와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 AA 플러스 B가 CC래. 자, 그래가지고 용질의 몰수가 아니라 계속 농도가 나오죠. 농도가 중요해요. 물농도가. 그래서 물농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4 그리고 A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3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이렇게 1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2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화를 봅시다. 변화량 A 같은 경우에 변화량이 얼마일까요? A 같은 경우에 변화량이 몰롱도니까 1몰롱도네. 지금 이 친구 뭐지? 이 친구 지금 B야. B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2몰롱도 바뀌었죠. 2몰롱도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보니까 파란색은 여기서까지 얼마 올라갔어요? 2몰롱도 올라갔죠. 그러면 변화량을 보니까 A는 계수가 1이고 P는 계수가 얼마고 2고 C는 계수가 얼마고 2고 그래서 A 플러스 2B는 2C 이렇게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반응계수는 찾아냈고요. 자, 맨 마지막 4번 잠깐 봐볼게요. 자, 화학평형 상태에서 존재하는 각 물질의 농도비는 지금 보니까 A 대 B 대 C가 3대 2대 1이래. 그래서 지금 평형 농도비가 3대 1대 1이에요. A랑 B랑 C가 그랬을 때 평형 상태에 놓이면은 이 농도비가 계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형태가 나오더래. 뒤에 나오거든 자세하게. 알지? 이게 일정하게 나오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규칙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뒷단원이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빌드업 해놓고 뒷단원에서 이제 규칙성을 찾아냅니다. 자, 숙제로 130, 131, 132, 133 해오세요. 자, 우리는 바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너무 빨리 안 나오지. 혹시 빨리 하면은 우리 앞에서 못 푼 거 다 풉시다. 맞죠? 다 푼 거. 그래도 빨리 해놓고 명절도 있으니까 빨리 해놓고 뒤에서 문제 풀게 할게요. 그리고 산역기 중화 반응이 너무 어려워요. 거기 다 최대한 풀어줄게요. 거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138쪽으로 가봅시다. 138쪽. 평형상수 몰롱도 방금 설명해줬죠. 여러분 혹시 퍼센트 농도랑 그 다음에 몰롱도랑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자, 포도당 20% 수용액 200g이 있다. 얘네들의 용액에 대해서 그람수를 구해보래. 맞지? 그람수. 그러면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수용액 네 수용액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죠, 그죠? 그러면 자, 수용액 질량이 200g이고 용질의 질량은 모르고 곱하기 100을 했더니 그게 20%가 나오면은 X는 몇 g? X는 40g. 그래서 얘가 40g. 그 다음에 용액은 얼마? 200g. 그러면 용액은 얼마? 160g. 내신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몰수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았죠? 이거 몰수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거 몰수 구할 수 있겠죠?
용매는 누구야? 우리죠. 그래서 몰 18g이 1몰 해가지고 구하면 되고 포도당이 화학식량이 180이었던가? 이 친구가 1몰에 180g이니 그러면 이 친구는 180분의 40몰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뜬금없이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자, 됐고 이제 평형상수로 가봅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 진짜로 실험실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 보시면 평형상수에서 이제 화학평형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 일정한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반응물의 농도 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 곱비는 항상 일정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잠깐 봐봐. 여기 잠깐 봐보자 얘들아. 잠깐 봐볼게요. 어떤 친구 A2 3개랑 B 하나가 만나면은 C 물질 2개가 만들어진대. 알았지? 자, 그래가지고 얘를 든 거야. 얘를 들어볼게. 이 친구가 처음에 여기는 풍선 같은 그릇에 있고 여기는 강철 용기 있대. 강철 용기. 그래서 맨 처음에 10A2랑 그리고 B가 2개 들어있을 때 2개 알았죠? 그러면 이 친구 부피는 1몰 부피를 V라고 하면 그러면 이 친구는 몇 V가 되는 거야? 현재 12V가 되잖아. 그래서 1회만 반응했다 해보자. 1회만 반응하면 얘가 3개 사라지고 하나 사라질 거니까 7A2 그 다음에 이거 1화에 사라지면 B2 그리고 2C2가 만들어진단 말이지. 몇 V가 되는 거야? 이거 10V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풍선처럼 부피가 가능한 애들은 이렇게 되면은 A의 1몰당 이게 몰이라 가정하게 몰 농도비가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A2가 A2 1몰의 몰 농도비는 어떻게 되지? 이 친구는 12분의 1몰 농도야. 왜냐면 부피가 10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전체 부피가 10V니까 이 친구 A2의 1몰당 몰농도비는 10분의 1 몰농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풍선같이 부피가 변할 수 있는 애들은 몰농도를 생각해 줘야 돼. 바뀔 때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알았죠? 이거 조심. 자, 강철 용기 같은 경우에는 10A2 플러스 2B2였을 때 이 친구 부피를 만약에 내가 알파리터라고 하고 알았죠? 알파리터고 하면 이 친구 만약에 1A2의 몰 농도는 여기를 10몰 여기를 2몰이라 하고 여기를 10몰 여기를 2몰이라 하고 그랬을 때 A2 1몰 몰 농도는 부피분의 그 다음에 1몰 하니까 그죠? 1몰 하니까 이건 바로 이렇게 구하죠. 자, 그래서 이 강철 용기에 한번 반응하면 7A2 그 다음에 B2 그 다음에 2C2 그러니까 얘가 7몰 1몰 그 다음에 2몰 2몰 됐죠? 자, 여기서의 A2 1몰의 물농도는 부피분의 부피는 강철 용기는 안 바뀌니까 알파분의
1 몰롱도. 그래서 여기는 부피, 여기는 몰롱도가 안 바뀌고 여기서는 몰롱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강철 용기인지 아닌지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적어놓고 꼭 외워야 돼. 꼭. 알았죠? 꼭 외우세요. 꼭. 하나 재밌어. 두 개 구분 잘해야 될 것 같아. 문제에서 그래서 강철 용기인지 맞죠? 아니면 뭐 특정 뭐 기체인지 아니면 변화가 가능한 실린더인지 그런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린더가 있는데 실린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실린더가 박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그림이 있어.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이제 CFA2 그 다음에 EB2 이렇게 넣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이 친구는 강철 용기랑 똑같습니다. 이 친구 강철 용기예요. 이거 못으로 박은 거야. 알았죠? 이거 어떤 실린더는 이렇게 있고 위에다가 이렇게 추 올려놓고 알았죠? 여기다가 CFA2, EB2 이렇게 넣으면은 그러면 이거 기체가 감소하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부피 변화가 가능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얘고 얘는 얘야. 그렇죠? 얘는 얘랑 똑같은 케이스고 얘는 얘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알았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 벌써 1시간 지나가지고. 쉬었다 합시다. 왜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나 내 눈치를 해봐. 자, 138쪽으로 가봅시다. 지금 이제 화학평형에서 농도비의 규칙성 봐볼게요. 자, 보면 화학평형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은 농도비에서 일정 온도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같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표를 보니까 표에 사람들 물리덩어리 왜 공대 갈 사람들 저기 가라. 지금 ENO2가 N2O4 해놨는데 여러분 책에 보니까 평형사의 이유 관계에서 맨 오른쪽 가보자. 맨 오른쪽 가보니까 N2O4의 몰롱도인데 NO2 아닌데? 아니야. 자, 원인분의 결과 N2O4 이 친구 근데 이게 이렇게 있을 때가 일정하더라. 알았죠? 뭐 초기 농도가 다르더라고. 알았죠? 초기 농도가 다르더라고. 초기 농도가 다르더라고.
또 여러분 책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죠? 그거 동그라미 쳐줘요. 실험실에서 하는 게 컴퓨터로 이런 거 돌리는 거야. 맞죠? 그래가지고 규칙성 나오면 아 찾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평형 농도 관계를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혹시 N2O4 분에 NO2의 몰농도비가 일정이 나올지 봤더니 일치성이 없고, 그 다음에 NO2O4분의 ENO2 이 케이스 그냥 가져온 거야. 그래도 일치성이 없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일정한 값을 갖더라. 그래서 이게 평형을 결정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굳이 왜 알아야 될까? 이거 알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대량 생산하기 좋아. 알았죠? 공장 돌리면 이제 얘가 생성되는데 몇 시간 걸리겠구나, 얼마만큼 만들어지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알았죠? 평형 농도를 알게 되면. 그래서 뒤에 보면은 NH3 어떻게 생산하는 구조에 대한 게 있어. 뒤에. 알았죠? 화학에서 엄청 중요하고 약대 쪽, 의대 쪽에서 많이 중요해요. 약대 비전. 약대 가지 맙시다. 저 약대 가지 맙시다. 비전 약대. 신약 개발 쪽은 비전이 있을 것 같긴 해.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결과물을 가져오고 그게 국가에서 승인이 나면 여러분한테 100억 투자해 줍니다. 100억. 저 좀 불러주세요. 저구나. 진짜예요. 100억 투자해줘야 알았죠? 신약 개발 그 신약 특허가 있으면은 신약 특허권이 있으면 100억 정도 투자해줘요. 그만큼 이쪽 분야가 큰데 AI가 그죠? 어느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왜냐면 요렇게 방금 요거 보이죠? 요런 거 보이죠? 이거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거든. 근데 AI는 이거 어떻게? 이거 그냥 지 서버에서 돌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뭘 해야 될까? 그죠?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진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고요. 답을 못 찾겠으면 공무원 하세요. 계속 공무원이죠? 아,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그 IMF 때 공무원이 엄청 흥했거든. 왜냐면 회사 다 망하니까. 알았죠? 그 여파가 10년 넘게 갔어요. 알았죠? 아마 제가 볼 땐 곧 공무원의 붐이 일어날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그게 10년, 20년 넘어갈 거고, 저는 그래서 공무원 주식을 샀습니다. 공무원 주식 샀어요, 여러분. 공무원 주식 아니고 공무원 시험 주식.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계속 바뀌니까, 그지? 누군가 안정적으로 그 길을 계속 달릴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긴 해. 그때 말해줬나? 성균관대 기계공학과가 원래는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다니는 선배가 있어. 그래서 저를 한 번씩 한단 말이야. 하는데 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었어 물어보니까 기계학을 많이 안 배우고 코딩을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좀 그잖아. 기계학을 좀 줄이고 코딩을 많이 배운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너네도 자동화 준비하는구나 라고 물어봤었고,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발전소 같은데 보니까 이번에 또 에너지공학과 면접 본 애한테 요즘 발전소 무인화가 이슈인 것 같던데 혹시 면접 문제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 물어봤는데 나왔대. 그게 와, 그러니까 발전소도 무인화 쪽에서 지금 그지? 무인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다 무인화하면 어떡해? 야, 다 무인화하면 어떡해? 이거 야, 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아무튼 그렇대요.
그러니 그 원래 그 진로의 길들이 무인화로 많이 가면서 그죠? 이게 지금 진짜 백박 이거 전쟁으로 간다니까 이거 지금 이거 한 전쟁을 향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자, 공부합시다. 알았죠?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 혹시 공대 쪽에 신경 고민 뭐냐 그 좀 꿈이 있으신 분들은 인공지능 수학,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학 있지. 그거 들으시고 코딩 수업 그 점수 안 들어가잖아. 그렇지? 인공지능 수학도 아마 등급 그거 반영 안 될걸? 그렇지. 진로 과목. 진로 과목이지. 그거 들으세요 여러분. 공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공지능 수학 알았죠? 어차피 대신 안 들어가잖아. 근데 이미 신청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깝네. 지금 2학년은 그런 거 잘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평형상수 자, AA 플러스 EB CC 플러스 DB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 이제 평형일 때의 상수를 이제 얘네들이 마음대로 정했어. 그 평형상수를 우리가 K라고 부를 건데, 그러면 이 친구는 A의 몰롱도야. 몰이 아니고 몰롱도의 A 제곱, B 몰롱도의 B 제곱, 분의 C 몰롱도의 C 제곱, 그다음에 D 몰롱도의 D 제곱으로 구한대. 알았죠? 컴퓨터 돌려보니까 이런 규칙성이 있더래. 그게 여러분 책에 있으니 밑줄 꺼주면 될 것 같고. 평형상수의 특징을 봐봅시다. 일정한 온도에서 평형상수는 일정한 값을 갖더라. 그래서 평형상수를 결정하는 건 온도가 결정해요. 평형상수는 온도가 결정하더라. 평형상수는 단위를 표시하지 않고 순수한 고체나 액체 농도는 평형상수식에 나타내지 않습니다. 순수한 고체나 액체는 1 취급합니다. 1 취급. 1 취급. 0으로 하는 거 아니야? 맞지? 1로 취급합니다. 0 취급하는 거 아니고. 자, 그래서 CaCO3 고체가 CaO 고체랑 그 다음에 CO2 기체가 되면은 이 친구들의 상수값 K는 CaCO3의 몰농도분의 CaO 몰농도 그 다음에 CO2의 몰농도인데 고체는 다 1 취급하니까 1 취급 해가지고 CO2의 몰농도가 됩니다. 알았죠? 1 취급한 거야. 이거 1 취급한 거야. 알았죠? 1 취급.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질산 수용액 플러스 물 섞었을 때 물도 1 취급해가지고 질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NO3인 것 같다 얘들아. NO2가 아니고 NO3인 것 같아. NO3 이온 수용액 그 다음에 H3 질산이 NO3해야 되는데 그렇지? 책에는 NO2라고 나와있어. 잘못 쓴 것 같다. 자, 그러면 K값은 저기 원인 HNO3 그 다음에 H2O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랑 H3O를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 얼마로 부른다고? 1로 이 친구 1로 부니까 그래서 HNO3
NO3 수용액 그 다음에 H3O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책 보시면은 이제 강철 용기에 이산화황 0.6몰 하고 산소 0.2몰을 반응시켜서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그때 삼산화황 0.2몰이 생성되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평형상수를 구해보래. 그러면 ESO2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ESO3에서 반응 전에 뭐를 먼저 할 거야? 뭐를 반응 전에 이제 얘가 0.6몰 있었고 O2는 얼마 있었냐면 0.2몰 있었대. 그래가지고 반응을 할 건데 평형에 도달해서 얘가 0.22몰 생겼대. 그러면 니었나 여기 바쁘자. 얘가 0.2몰 생기려면 양변이 얼마 곱할 거야? 0.1 곱해야지 이게 0.2를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0.2 여기가 0.2이니 계산하면은 앞에 있는 건 사라질 거고 얘는 생길 거니까 그러면 0.4몰 그 다음에 0.1몰 그 다음에 0.2몰 됐죠? 자 근데 이 친구들 부피가 강철 용기로 얼마라고? 1리터라고 1리터? 1리터 그러면 이 친구는 몇 몰 농도야? 0.4몰 농도고 얘는 0.1몰 농도고 얘는 0.2몰 농도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K값 구해보래. K값 자 K값은 원인들 두 개를 곱해. 그래서 SO4 몰농도의 제곱 그리고 얘네들이 액체인가 봐보니까 액체가 없네. 그지? 곱하기 O2의 몰농도 분의 그 다음에 SO3의 제곱골 됐죠? 그러면 얘가 0.4의 제곱이니까 0.4 두 개 쓰자. 이게 실수를 잘하더라고 좀. O2는 0.1 그 다음에 SO2는 0.2 0.2의 제곱이니까 0.5를 두 번 쓰면 되겠네. 됐죠? 그럼 이렇게 나누면 2 이렇게 나누면 얘가 2 그럼 이렇게 나누면 쓰니까 0.4분의 1 그럼 4분의 10 그래서 2.5 K값이 2.5네. 됐죠? 지금 잠깐 학교 어디 갔지? 정강고인 사람. 산이 정강고네. 여기 왜 정강고 많이 없지? 다른 말이 많던데. 필요하냐 혹시 선배들 알긴 해야 돼. 왜냐면 좋아 동아리 때문에. 그렇지 동아리 여기 선배들이 다 면접 보거든. 그래서 인찬이는 뭘 주로 볼 거냐? 저요? 1분 안에 얼마큼 먹을 수 있는 걸. 아니 당연히 좀 활동 얼마나 잘할 건지. 활동 얼마나 잘할 건지. 제가 활동한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많지. 이제 생기부 때문에 적어야 돼. 해야 돼. 자 지울갱. 아직 좀 이따 지울갱. 수학고 몇 명이나 있어요? 수학고 꽤 될걸? 얘도 꽤 많아. 요즘 회사에서 애들이 그 사회생활이 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그 생기부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여러분은 진짜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친구들하고 소통 능력 되게 많이 봐. 알았죠? 그러니 혹시 생기부에서 친구들하고 혹시 뭐 프로젝트 하는 거나 아니면 친구들 뭐 도와줄 수도 있잖아. 하다 보면 그지? 친구한테 뭐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거 좀 생기부에 많이 적으면 좋아. 그거 엄청 많이 들어가. 생기부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어차피 여러분 성적은 학교에서 다 관리해 주잖아. 그렇지? 근데 봉사 정신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봉사 정신을 뭐 억지로 친구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알았지? 근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니 여기서 말한 봉사 정신은 이제 별게 아니고 친구를 돕는 거 알지? 요즘 튜터 아직도 있나? 예? 튜터 멘토멘트 맞겠냐? 아 멘토멘티 있어요. 있지. 이거 하면은 정말 좋으니까 맞죠? 저거 한다고 봉사 점수 안 주던데. 뭐라고? 저거 한다고 봉사 시간. 봉사 시간이 아니고 봉사 시간이 아니고 생기부에 기록돼야 된다고. 봉사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 생기부에 기록돼야 돼. 엄청 중요하게 보고 특히 여러분이 만약에 의대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 저거 되게 중요해. 거의 시험에 엄청 많은 영향을 끼쳐 저게. 여러분이 만약 의대를 지원하려고 한다면 알았지? 맞죠? 멘토멘티 가능하면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좋아. 알았죠?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으면 내신이 엄청 높거든. 내신이 엄청 높거든요. 전에 이제 외동 한 명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민혁 장민혁? 아 장민혁 말고 아무튼 전광고 친구인데 그 해에 전광고에 보경? 아니 의대를 많이 갔었거든 그게. 근데 한 친구가 전교 거의 1, 2등인데 선생님이 생기부에 이런 애는 절대 의대 가면 안 된다고 저것도 내가 있어요. 아 근데 의대 갔어요. 알았죠? 그걸 뚫고 갔어. 와 사실 진짜 가르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 외동이어가지고 눈치가 없어. 진짜 그 참 외동 특유의 그 눈치 없는 친구들. 그리고 학교 가서 얘들 공부 못하게 놀아. 그리고 지는 새벽에 공부해. 좀 그랬어. 좀 그랬는데. 네 결국 갔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평영상 배울 친구도 다 있어. 근데 난 좀 그 친구 의사하면은 나는 걔네 병원 안 갈 거야. 진짜 왜냐면 나는 걔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안 가. 절대 안 갈 거야 그 진짜. 정도예요. 어? 아니 또라이다. 또라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또라이야 진짜 또라이. 내가 볼 때 진짜 어차피 광주에 차릴 거 아니야. 지금 2학년이니까 3학년 될 건데 절대 안 가. 진짜. 자 139쪽 봐봅시다. 평형상수 K가 1보다 크대. 그러니까 평형상수를 간단히 쓰면은 반응물 몰 농도의 이제 제곱인데 제곱을 모르니까 뭐 알파벳 분의 생성물 농도의 베타 베르는 이제 사실은 알파 베타를 고려해야 되는데 알파 베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알파와 베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K 값이 크단 말은 이거는 해줘야겠다. 짠. 여러분 책 봐봅시다. 자, 평형상수 K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평형상수 K가 1보다 클 때는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 생성물 농도의 베타 배가 더 큰 거거든. 반응물 농도보다. 맞죠? 간단히 봐볼게. 자, 평형 상태에서 이제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있는데 생성물의 몰 농도 값이 더 크대.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생성물의 농도가 반응물 농도보다 크면은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서 생성물의 농도가 더 큰
평형 상태에서 화학 평형이 도달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성물의 농도가 더 커버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친구는 생성될 때 이게 평형을 이루려면 K값이 먼저 이보다 클 때 평형을 이루려면 생성물 농도가 큰 쪽에서 평형이 일어나요. 이해됐나? K값이 크단 말이 생성물의 농도가 큰 쪽에서 평형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평형이 이루어지고 나서 관찰을 해보니까 그러면 생성물의 양이 더 많은 거야. K값이 1보다 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제 어떤 친구가 평형이 일어나는데 K값이 크대. 1보다. 그러면은 얘를 조사해 보면은 안에 들어가 보잖아. 그러면 생성물이 더 큰 거예요. 반응물보다. 평형이 일어났을 때, 알았지? 만약에 K값이 더 작대, 얘보다. 알았지? 그래서 얘를 뒤져보면은 얘를 마지막에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관찰을 해보면, 그러면 K값이 1보다 작으면은 1보다 작으면 요거 분자가 작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생성물의 농도가 더 작아. 평형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의 농도가 더 크고. 예, 갔어?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잠깐 봐봐.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봐보자. 그러면 만약에 A 알파라는 물질이 알파 A가 베타 B가 됐어. 맞지? 알파 A가 베타 B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의 상수값 K는 A의 몰농도의 알파 배분에 B 몰농도의 베타 B가 됐어. 알았지? 근데 얘를 계산해 보니까 K 값이 1보다 크대. 그러면 평형에서 여러분도 알파 베타에 의해서 사실 달라질 수 있지. 알았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한다고? 알파랑 베타를 뭐 한다고? 무시할 때, 알았지? 이 책에서 전제로 하는 건 알파 베타를 무시할 때고,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해 가지고 뭐 알파가 1인데 베타가 10이야. 그러면 바뀔 수 있어. 알았죠?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 알파 베타를 무시할 때야. 그러면 이제 평형 상태에서 알파 베타를 무시하면은 분자가 더 커야 되니까 A 몰농도랑 B 몰농도 중에 누가 더 많아야 돼? 그러면 B 몰농도가 많아야 돼. 자, 근데 여기 잠깐 봐보자. 이게 좀 웃기긴 한데, 만약에 반응식이 우리가 평형이 되려면 양쪽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반응식이 만약에 베타 B 그 다음에 알파 A래. 그럼 식을 어떻게 했어 지금? 식을 거꾸로 써놨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때 이 친구의 K 값은 어떻게 될까? 1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1보다. 지금 얘는 원래 누구보다 크대? 누가 크대? 지금 B가 더 크대. B가 더 크지? 그래서 여기로 와서 B가 여기로 와버렸어, 식이. 그렇지? 그러면 이 친구는 원인 B 몰농도의 베타배 분의 A 몰농도의 알파벳 했지. 근데 지금 보니까 누가 더 크다고? B가 더 크다고. 그럼 여기서 누가 더 크다고? B가 더 크다고. B가 더 크다고. 그럼 얘는 K값이 어떻게 돼? 이제 K값은 1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작아져야 돼. 알았지? 조심해야 돼. 무슨 말 알았죠? 그러니까 식이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K값이 달라져. 오케이. 알았죠? 간단히 써줘.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많이 관찰되냐면 여기서는 생성물이 많이 관찰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로 와버리면 여기서 누가 더 많이 관찰돼 버려? 반응물이 많이 관찰돼 버려.
근데 식을 어떻게 쓰는 거 차이인 것 뿐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오른쪽 책 봐보자. 상수각 K가 1보다 작으면은 그러면 평행에 도달했을 때 누가 더 많이 관찰된다? 반응물이 더 많이 관찰된다. 자, 그래서 책을 보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데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게 오른쪽이 적반응이잖아. B가 더 많이 생겨야 되니까 역반응이 더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생성물이 더 많아진다. 책을 봐볼게.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서 반응물의 농도가 더 크게 화학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이해됐죠? 알았죠? 사실 그 자리 바꾸면 똑같아. 자리 바꾸면 똑같고. 그러하니 한 장 넘겨봅시다. 와, 이게 반응 지수 몇 분이야? 시계 있나? 40분? 충분해 여러분. 자, 여러분 쓸 게 있어야 돼. 쓸 거 없으신 분 쓸 거 내보세요. 혹시 없으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쓸 거 없으신 분. 자, 이제 자, 반응 진행 방향 예측 반응 지수 Q. 얘 똑같아. K랑 똑같아. K랑 Q랑 식은 똑같아. 여기도 하면은 Q 값은 반응물 몰롱도. 얘 알파벳은 생성물 몰롱도. 왜? 답을 하면 돼. 알았지? 근데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예시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시. 자, 만약에 3A 플러스 B가 EC라고 가정해보자. EC. 그래서 반응 전에 얘가 10개 그 다음에 얘가 4개 있었어.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 1회 반응하면 뭐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1회 반응하면 뭐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회 반응하면 뭐가 나올 거거든. 근데 이때 평형이라고 가정해볼게. 이때 평형. 그리고 얘를 10몰롱도 얘를 4몰롱도로 할게. 그 대신 이 친구는 강철 용기에서 반응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몰롱도를 안 바뀌어. 알았지? 그러면 1회 반응을 하면은 여기가 3몰롱도, 1몰롱도, 2몰롱도니 여기가 이제 7몰롱도, 3몰롱도, 2몰롱도야.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 있었냐면 용기에 A가 10몰롱도 있었고 B가 뭐냐? 4몰롱도 있었거든. 그래서 한 번 반응하니까 이쪽에 A는 7몰롱도, B는 3몰롱도, 그리고 C는 2몰롱도 이렇게 생겼고 한 번 더 이제 반응을 할 건데 한 번 더 반응하면 3A 플러스 B가 EC에서 전에 7몰롱도, 3몰롱도, 그 다음에 2몰롱도가 있고 1회 하면은 양변에 7하면 되니까 3몰롱도, 1몰롱도, 그 다음에 2몰롱도 하니까 반응하는 거는 날아갈 거고 생길 거니까 그러면 3몰롱도, 2몰롱도, 3몰롱도. 그래서 이 용기에 3몰롱도, 2몰롱도, 3몰롱도 오면은 이제 평형에 도달한 거야. 이거 내가 가져간 거야 그냥. 알았지? 자, 근데 한 번 더 반응해 버렸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조건이 있었겠지. 뭐 압력을 바꿨든 뭔가 있었겠지. 그래서 이제 3A 플러스 B가 2C인데 한 번 더 반응해 버렸대. 7몰롱도, 그 다음에 3몰롱도, 그 다음에 2몰롱도. 자, 얘가 반응을 할 건데 양변에 1회만 반응할 거야. 1회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깐만. 얘가 3몰롱도, 2몰롱도, 3몰롱도 이렇게. 그래서 1회 반응하면 3몰롱도, 1몰롱도, 2몰롱도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사라지고 생기니까 1몰롱도, 1몰롱도, 그 다음에 6몰롱도가 돼. 용기를 보니까 A, B, C가
1몰롱도, 1몰롱도, 6몰롱도가 됐어. 알았지? 자, K 값은 얘만, 자, 봐보자. Q를 먼저 구해보자. 이 친구 Q는, 이 친구 Q는 안 되겠지. 왜냐면 누가 없어? C가 없으니까. 이 친구 Q는, 자, 누구분의 생성물, 반응물 A 몰롱도, 그러니까 7의 세제곱 곱하기. 그지? B에는 얼마? 3몰롱도지? 3몰롱도는 지금 개수가 몇이야? B의 개수는 1이잖아. 그래서 3몰롱도의 1제곱분의 생성물은 C 2몰롱도의 2제곱. 그럼 얼마 나오지 이거? 분수로 그냥 해도 될까? 81에 3이니까 얼마야? 아니야? 더 많냐? 아 그럼 안 되겠다. 이렇게 하자. 계산이 너무 복잡해. 자 그러면 이 친구 Q도 구해보자. 이 친구 Q도 그러면은 이게 한 4몰롱도의 세제곱 네. 그 다음에 2몰롱도의 1제곱 그리고 4몰롱도의 2제곱. 그럼 얘는 좀 될 수 있겠다. 그렇지? 얘는 얼마야? 얘는 2 약분되니까 8분의 1인가? 그렇지? 이 친구 가보니까 이 친구는 원인 두 개 1몰롱도의 세제곱 곱하기 1몰롱도 분의 6몰롱도의 몇 제곱? 2제곱 하니까 얼마나 이거는? 36 나오지.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를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Q랑 K가 어때야 돼? 서로? 같다. 자 그래서 K보다 작을 때는 K보다 Q 값이 작을 때는 정반응을 더 할 거고 그렇지? K보다 Q 값이 커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디서 멈추는 거야? 여기서 여기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여기로 돌아가야 돼. 그렇지? 역반응이 후지한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솔직히 외우기 어렵고 어떻게 하냐면 봐봐 어떻게 해야 되면 이렇게 그려 기준점명 알았지? K가 지금 얼마냐면 8분의 1 K가 8분의 1이고 K값 그지? 자 Q값을 적어보면 이 친구를 이 친구를 이 친구를 달아 있을 때 알았지? 그러면 K값보다 지금 어때? 카가 더 값이 커 작아 작지? 카가 작아 지금 카가 여기 있어 7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2 맞지? 이 친구는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이 친구 어디로 갈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얘는 정반응으로 갈 거야. 맞지? 그리고 8분의 1보다 저 36이 어때? 훨씬 크지? 그러면 현재 자 36에 누가 있냐면 다가 있어. 나는 평행이고 지금. 그럼 36은 어디로 갈 거야 지금? K값으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돌아와야 되지. 그렇지? 숫자가 크면은 누가 더 많아? 생성물이 더 많지? 생성물이 현재 너무 많은 상태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면 생성물이 줄여야 되지. 생성물이 줄이려면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가야 되지. 그래서 얘는 역반응한 거야. 맞지? 이렇게 그래프로 간단히 그리면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책으로 가봅시다. 책. 반응의 진행의 예측 방향. 자, 반응의 진행 방향 예측 가보자. 일정 온도에서 평형 상수는 항상 일정하므로 반응 지수와 평형 상수를 비교해봐라. 자, 반응 지수는 그때 구하는 거고 평형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그래서 Q가 K랑 같을 때가 평형이야. 알았지?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0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나타내야 돼. 알았지? 갑자기 여기다 36 적으면 안 되고 작은 것부터 나타내고 알았지? 그러면 K가 Q보다 작을 때 여기 그지? K랑 Q랑 비교해봤을 때 Q가 작을 때는 아직 정반응할 게 남아있어. 알았죠? 여러분 책 봐봅시다. K가 더 크대 Q보다. Q가 작대. 그러면 평형 상태와 비교할 때 반응물의 농도가 생성물의 농도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생성물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알았죠?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정반응하면 할수록 Q값이 커져 작아져? 정반응하면 할수록 Q값이 커져요. 그러면 정반응하면 할수록 K값은 커져 작아져? 일정해. 자, 알았죠? 왜냐면 K값은 여기 정해져 있어.
자 봅시다. 정반응 할수록 Q값은 증가한다. K값은 일정해. K값은 하나밖에 없어. 평형에 도달하는 값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그래서 책을 봐보니 Q값이 작으면은 이제 Q값이 작으면 평형까지 가려면 정반응에서 가야 돼. 알았지? 그래서 책으로 가봅시다. 반응 진행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이해됐죠? 알았죠? Q값이 커버려. Q값이 크면은 이제 생성물이 너무 많아. 그러면 평형에 도달하려면 왼쪽으로 전진해야 돼. 알았지? 왼쪽으로 전진하려면 여기 거기다 여기 분자가 자 왼쪽으로 가려면 Q값이 작아져야 되지. Q값이 작아지면 분자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그래서 생성물이 줄어야 돼. 그래서 책으로 가봅시다. 평형의 상태와 비교할 때 생성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커요. 그래서 반응의 진행 방향 생성물 농도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역반응해야 돼. 알았죠? 자, 그러면 정반응할수록 Q값이 증가하고 역반응할수록 Q값은 어떻게 돼? Q값은 감소해야 돼. K값은 일정하고. 알았죠? 요것도 올리면은 바로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요것도 올리면 생각보다 쉽죠? 저렇게 생각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숙제로 145쪽까지 해보세요. 145쪽까지. 너무 고생했습니다. 퇴근합시다. 질문하실 분 남으세요. 솔직히 일단보다 쉽죠? 솔직히 쉽죠?